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자,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어제 국내 첫 거래일이었는데 연중 최고치를 찍고 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게 반영됐잖아요. 오늘 더 오를까요? 예, 코르가 한 9%의 상승 보이고 있고요. 미증시에 관련된 한국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미증시에 대한 소식 유튜버 유사람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나온 지표들이 좀 좋지 못했네요. 각종 지표들이 지금 관세에 영향 이제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영향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오늘 5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예상치인 11만 개에서 12만 개를 크게 밑돌면서 단 3만 7천 개에 해당하는 직장 창출이 나오게 되면서 지난 4월에 6만 개보다도 훨씬 더 모자란 수치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서비스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 3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지만 굿즈 관련된 생산 부문은 2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를 했는데요. 세부 항목에서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레저 및 접객업에서는 3만 8천 개로 큰 폭을 증가를 보였고 금융활동도 2만 개의 직장이 증가한 반면 잘 나가는 분야에서 잘 나갔지만 반면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는 1만 7천 개, 교육 및 보건 서비스는 직장이 1만 3천 개 감소하면서 상당한 직장에 대한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제조업도 3천 개, 광업은 5천 개 이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그나마 건설업이 6천 개 이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일부 상쇄를 하긴 했지만 결국 이처럼 부진한 ADP 데이터는 어제 발표된 졸트 보고서, 특히 졸트 보고서는 4월달 데이터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데이터보다 조금 좀 더 후행 지표다라는 걸 조금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큰 차이가 나면서 시장에 커다란 논란이 나오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상충되는 데이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BLS에서 발표하는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지표 혹은 이제 찐비농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면서 전반적인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키울 수 있는 지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약화된 고용 지표를 언급하면서 연준이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된 베이지북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릴 만한 이야기가 베이지북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12개 연준 지역 중 절반가량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원만한 경제활동 감소를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관세에 대한 언급이 보고서 내에 120회에 달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컸고요. 특히 모든 지역에서 관세 인상과 비용, 특히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관세 시행 전 많은 사람들이 물품 구매를 전반적으로 선행 구매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하는 불확실성이라는 표현 자체도 80회가량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노동시장에서는요, 이제 오늘 나왔던 직장 창출 데이터나 혹은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를 봤을 때 사람들의 실업이 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 나왔던 ISM 서비스업 지표나 전반적으로 이제 비제조업 지표라고 하죠. ISM 제조업 지수를 보더라도 고용 자체는 정확히 말하자면 실업 자체는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직 좀 주저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용을 정체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해고가 확산되지 않는 방향성에서 현재 베이지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비자 지출이 소폭 감소했다라는 지표가 나온 만큼 전반적으로 물가는 상승하지만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고용은 주저하나 실업은 늘지 않는 부분에서 관세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도로 오늘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를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ADP 민간 고용이 크게 부진하면서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올 고용 지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지각 변동이 있는 지금 시총 1위, 세계 톱 자리를 탄환한 엔비디아 지금 3일 연속 상승인데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엔비디아가 마소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주가가 어저께 기준으로 올랐던 이슈는 아무래도 닌텐도 스위치 2에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컸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 이번에 어닝 발표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재미난 거는요, 중국에 대한 비용이 예상보다 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매출 관련해서 어닝 관련해서 미스한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을 시장의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매출은 비트를 냈지만 EPS나 이제 마진율 관련해서 예상치를 하회를 했는데 이게 재미난 게 중국에서의 손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컸거든요. 특히 앞으로 미래의 이익 실현 혹은 장부에 반영해야 되는 손해 수치가 예상보다 거의 3빌리언 달러, 거의 30억 달러 가량 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진율은 예상치였던 71%는 못하지만 61%, 중국 수출 규제 비용을 제외하면 71.3%까지. 또 재미난 건 EPS도 분명히 예상 대비 하회를 하긴 했지만 중국 수출 규제 관련된 재고 비용을 제외를 한다면 예상치를 훨씬 더 초과하는 0.96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 중국에 대한 손해가 어차피 이게 계속 갈 게 아니라 어차피 단기적인 이슈고 중국에 관련된 어쨌든 제품들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 H20이라는 칩이 정해진 반면 어차피 이 칩 자체는 지금 재고 비용을 처리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엔비디아는 지금 당장 만들어내면 팔리는 칩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여기에 대한 마진율이 특히 4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 70% 중반으로 회복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긍정적인 훈풍이 불면서 주가가 어닝 이후에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특히 젠슨왕 CEO가 얘기를 했던 게 사고형 AI, 리즈닝 AI가 추론형 수요보다 훨씬 더 수요가 수백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블랙웰 아키텍처가 허퍼 대비 4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제공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특히 AI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기술을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면서 기술적 우위를 재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킹 사업에서 엔브링크, 스펙트럼 X, 블루필드 등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가 나오고 클라우드 시장을 넘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장이죠. 로봇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엔터프라이즈 AI, 기업 내 AI 구초 수육과 산업용 AI, 공장에 대한 자동화, 디지털 트윈을 통한 옴니버스와 로보틱스 기술에 대한 구축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각국 정부 주도의 AI 인프를 구축을 하는 주권 AI를 핵심 성장 동력을 삼으면서 중국만이 우리의 손님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이슈는 일시적으로 단기적 이슈일 뿐이고 결국 우리 엔비디아는 결국 이런 추론형 AI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고형 AI에서도 우리가 기술력 관련해서 훨씬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어닝이 끝난 이후에 대부분의 월스트리트 투자자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엔비디아 관련해서 재미난 게 78명의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 주식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매도 의견은 단 한 명입니다. 압도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특히 평균 목표 주가가 170달러 언저리로 여전히 상승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주가를 지지해주는 소식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메타가 100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 지출을 확인하고 그 전날에도 전기 관련해서 20년 계약을 하자라고 이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에 얘기를 한 것처럼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는 여전할 거다라는 것으로 보이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엔비디아 지금 뭐 댓글창에서는요, 끝물인데 네, 왜 지금 꼭지를 잡아야 되는 건가요?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방향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된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외신의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수개월간 정치적 불안의 해소에 따라서 미국 투자은행들이나 시장 참여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낙관적인 시작을 갖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아이비들이나 애널리스트 통해서 언급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관련 ETF인 KORU가 거의 10%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모로 4월 저점 대비 30% 이상 상승하면서 공식적으로 한국장이 강세정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일단 정치적 이슈에서
대통령이 없다라는 건 관세 관련된 이슈에서도 협상 관련된 이슈에서도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역평가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이 벗어난 한국 주식들을 오늘 글로벌 투자자들이 오늘 순매수하면서 거의 3억 5천만 달러를 사들였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는 최근 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저점 대비 크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들이 분명히 1분기에 실적 호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중국, 대만을 포함한 영내 국가들에 비해 상당한 할인을 받고 거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다라는 평가가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나왔고 그로 인해 이번에 Fear and Greed 인디케이터가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73 정도로 강세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주목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에 상승 압박을 주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목하시는 종목과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 한국 주식들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는 점이 아마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슈로 지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특히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던 만큼 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브로드컴을 포함한 쏙3라든지 여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주식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내일 장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는 이 브로드컴의 어닝 발표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이후엔 요번에 나왔던 ADP 비농업 좋지 않았던 만큼 금요일 날 나오게 될 미동부 기준으로 금요일 날 나오게 될 노동 지표와 그리고 목요일 날 미동부 기준으로 목요일 날 나오게 될 수출 수입 지표까지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버 유사남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브로드컴 실적 발표 주요 체크리스트고 이제 주말에 나올 고용 지표, 자 그것과 관련해 살펴보시고요. 국내 증시는 네 연고점 경신 이후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떤 쪽에서 더 오를까 수익 극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시죠. 감사합니다.